2025년 중국 양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양회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중국이 돈을 푸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닙니다. 재정 적자 한도를 늘리고 전례 없는 강력한 부양책을 쏟아냅니다. 왜 이렇게까지 돈을 풀려고 할까요? 그리고 구리 가격은 오르는데 철광석 가격은 떨어집니다.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는 사이 AI와 전기차가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양회는 정협과 전인대라는 회의가 동시에 열리는 중국의 중요한 정치 행사입니다. 여기서 1년간의 경제 정책 방향이 결정되며 중국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2024년 양회에서는 5% 성장 목표를 세우고 내수 확대와 증시 부양을 추진했습니다. 소비 촉진을 위해 자동차 가전 교체 보조금을 지급했고 신구 구조를 통해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을 강제해 증시 부양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3분기까지 성장률이 5%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분기에 갑자기 급반등하며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수상하죠? 아무튼 그럼 올해는 어떨까요? 2025년 양회의 핵심 키워드는 경기 부양과 AI 육성입니다. 첫째, 중국이 돈을 더 풀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재정 적자 목표를 기존 3%에서 4%로 올리며 정부 지출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빚을 더 내서라도 강력한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둘째, 중국이 다시 민영 경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이후 국영 기업을 앞세웠지만 경제 활력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결국 민간 기업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방향을 바꾼 겁니다. 셋째, AI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웁니다. 중국 AI 기업 딥시크를 모범 사례로 삼아 대규모 지원과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자원 시장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침체와 1대1로 축소로 철강 수요가 줄면서 철광석 가격 하락이 예상됩니다. 철광석이 싸지면 후판 가격도 떨어져 조선업 원가 부담이 줄어드는데요. 한국 조선업에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전기차, 태양광, AI 산업이 성장하면서 구리 수요는 급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만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존에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면 무역 통일을 감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양회에서는 이 조건을 삭제했습니다.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면 언제든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해석이 되네요.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중국은 본격적으로 돈을 풀며 경기 부양에 나섭니다. 구리 가격은 오르고 철광석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선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대만 리스크는 계속 커질 것입니다. 중국의 정책 변화가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